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술 선진국으로 앞서 나가던 태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손잡고 한국을 배제한 이후 태국 전역에서는 시스템 오류와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태국 총리는 급히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직후 한국 측에서 돌아온 예상치 못한 반응이 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한국이 태국 측에 보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방콕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디지털 도시 프로젝트 컨설팅을 위해 이곳에 온 저는 회의실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를 듣게 됐죠. 태국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은 전면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저도 모르게 펜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는 제 질문에 장관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 나아갈 겁니다. 한국 기술은 오래됐고 시끄럽기만 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진행해온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기술력과 성실함은 늘 인상적이었거든요. 호텔방에 도착해 바로 한국 파트너사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단 3문장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태국 현지 신문과 방송에서는 태국, 한국과 결별하고 중국과 손잡다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됐어요. 몇몇 유튜버들은 한국이 버려졌다며 조롱 섞인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고 태국 정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객들은 무례하고 그들의 기술도 구식이다라며 노골적으로 폄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한국은 아무런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았죠. 저녁에 한국 팀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나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조용한 자신감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무섭다는 걸.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배제한 후 현지 언론은 연일 시대착오적인 한국 기술, 태국의 현명한 선택이란 기사로 넘쳐났습니다. 외신들도 아시아 기술 패권 변화의 신호탄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죠.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한국 측의 반박이나 성명서를 기다렸지만 그런 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 제시카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애슐리, 한국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공격받고도 가만히 있어. 최소한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정상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늘 결과로 말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주말에 서울에 있는 파트너사 이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대응을 계획 중인지 물었어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몰로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사님은 겨우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통화를 끝냈어요. 방콕 시내에서 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마시더니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까다롭게 구는데 중국은 모든 걸 쉽게 해주니까요 라고 털어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품질이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받으실 건가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돈이면 다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지불하면 되죠라고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의 침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태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방콕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 침묵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폭발할 때는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과 공식 협약식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방콕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가득했죠. 저는 우리 회사가 시스템 설계 조정 역할을 맡게 되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오늘은
태국의 디지털 미래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행사 뒤에서 저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출한 설계도와 시스템 명세서를 검토하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안전 기준이 미흡하고 데이터 보안 조치도 허술했어요. 이런 우려를 태국 측에 전달했지만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프로젝트 문서를 검토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방콕 국제공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 알림이었어요. 서둘러 뉴스를 확인해보니 공항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어 모든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중국 기업이 새로 설치한 전자 시스템 오류로 공항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승객 수천 명이 발이 묶였고 수화물 처리 시스템도 작동을 멈췄죠.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외곽에 중국 건설사가 지은 초고층 콘도에서 약한 지진 여파로 벽체가 붕괴된 거예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조사 결과 건물에 사용된 자재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방콕 시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태국 SNS에서는 한국이 훨씬 나았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흐린 방콕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방콕의 아침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현지 뉴스를 확인했어요. 공항 시스템 마비 사태는 72시간째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태국 전역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었죠. 태국 관광청 직원 수파 차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몰로 씨, 정말 큰일이에요.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교통 신호 시스템도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교통체증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기업이 설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덕분에 방콕의 교통이 한결 나아졌었는데 중국 시스템으로 교체된 후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차 안에서 태국 뉴스를 보니 초고층 콘도 붕괴 사고는 단순한 기준 미달 문제가 아니라 중국산 자재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그날 오후 시내 중심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유명 사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성한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화장실 시설을 파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SNS에는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졌죠. 태국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회사 동료인 태국인 아난이 점심시간에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늘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훨씬 나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로비에 태국 국영 TV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방콕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시대착 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 상황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태국의 국가 시스템 붕괴를 예고하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한국을 돌아오게 하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방콕 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주요 교차로마다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 타나폰이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속삭였어요. 어젯밤 치앙마이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대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긴급 미팅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디지털 경제부 차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 시스템은 계속해서 오류를 일으키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그에게 해결책을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미팅 후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가 상황을 인정하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총리는 오히려 중국의 도움으로 태국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는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내부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고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태국 전역의 호텔과 관광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식당들은 중국어 메뉴판을 내리고 상점들은 중국어 안내문을 떼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으로 돌아가자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태국 사업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를 존중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너무 쉽게 버렸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는 법이죠. 태국은 지금 그 쓰디쓴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요청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각국 뉴스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가 이미 한국과 대규모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죠. 특히 독일은 한국의 기술력과 윤리적 접근 방식이 유럽의 가치와 일치한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관련 기사도 흥미로웠어요. 파리 시내에 한국의 AI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후 교통사고율이 35%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프랑스 정부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영국, 이탈리아도 비슷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부 통신망을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어요.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한국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죠. 우리 회사 내부 메일에도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회의 소집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국 본사 동료 마이클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슐리,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만 증명하고 있어. 이게 진짜 파워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배신에 분노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오후에 유럽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방콕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멀리서 빗방울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태국 외에도 한때 한국을 폄하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준비한 그들의 기술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과 다시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존심을 꺾은 패배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단 한 명, 한국 대기업 부회장이 외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린 절대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말이 태국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현지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실망감,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마지막 방콕 출장을 마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곳곳에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제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짓은 크게 소리쳤고 진실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조용했던 한국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걸 놓친 나라들은 이제 말 대신 후회를 삼킬 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실력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자랑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이 말이죠. 비행기에 오르며 방콕의 저녁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화려한 선언도 거창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결과였을 뿐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세계의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을 버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용한 반격, 그것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쿄 금융가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 은행원이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후 문화적 충격과 인식의 변화로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도쿄 마루노우치의 유리 빌딩 48층. 제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던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사무실에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죠. 나카무라 켄, 자네를 한국지사로 파견하기로 했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미즈호 은행 투자부서 최연소 팀장인 저를 한국으로 보낸다니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웃으며 머리를 흔드셨습니다. 반대야. 자네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한일 금융 프로젝트를 맡기려는 거라네.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왜 하필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한참 배워야 할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그날 저녁 아내 유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뜻밖의 반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와, 대단하네. 서울에 가면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희 아이들 타로와 미카도 엄마의 흥분에 덩달아 좋아하더군요. 서울에 가면 K-팝 스타들 볼 수 있어? 어린 미카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에 더 황당해져서 잠깐, 왜 다들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간다고? 라고 물었더니 유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거예요? 요즘 한국은 정말 발전했다고요. 제 친구 사토코도 서울 여행 다녀와서 스마트시티 기술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결국 저 혼자 먼저 가서 환경을 확인한 후 가족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짜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보는 한국 드라마조차 눈에 거슬렸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일본 문화가 훨씬 세련되고 깊이 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지사의 박상우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카무라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름 정중한 인사였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최소화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관찰하며 계속해서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도로는 좀 넓지만 도쿄만큼 질서정연해 보이지는 않는군. 건물들도 화려하긴 한데 일본의 정갈한 디자인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 회사에서 마련해준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현관 앞에 서서 물었더니 박상우 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네.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최고급 단지로 손꼽히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패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뭡니까? 제가 묻자 박상우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아, 이건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집안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그는 신이 나서 설명했지만 저는 속으로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제 아파트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그리웠어요. 입주 첫날 밤 몹시 피곤했지만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 지사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죠. 잠을 청하려는데 방이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이맘때 난방이 잘 되는데 한국은 역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아까 박상우 부장이 알려준 스마트홈 앱이 생각났어요. 에이, 어차피 작동도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앱을 열어 난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어 바닥을 만져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 날 출근길에 박상우 부장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바닥이 따뜻해졌는데 그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박상우 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겁니다. 일본에는 없나요?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어요. 우리 일본의 첨단 기술로도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시스템이 여기 있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한국 지사에 첫 출근하는 날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본사보다 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에 김주현 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사양하고 싶었지만 첫날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구내식당에 가는 줄 알았는데 김주현 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녀가 설명했어요. 배달앱이에요. 여기서 음식을 시키면 회사로 가져다 줍니다. 반신반의하며 간단한 덮밥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음식이 도착했어요.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이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다양한 옵션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배가 고파졌는데 문득 점심때 사용한 배달앱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될까? 반신반의하며 앱을 열어 라멘을 주문했어요. 놀랍게도 40분 만에 따끈한 라멘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 유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 라멘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서울 생활은? 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냥 그래. 일본만큼 편리하진 않아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째 점점 적응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한일금융협력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 전에 준비하던 중 갑자기 모든 컴퓨터 화면이 꺼지며 정전이 됐습니다. 역시 인프라가 부족하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3초도 안 돼서 비상 전원이 가동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이전 상태로 복구되었어요. 박상우 부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빌딩은 순간 정전에도 모든 데이터가 보존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효율성에 감탄하고 있는데 미팅에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안한 금융 모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혁신적이었어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미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카무라님. 김지원 이사가 제 의견을 물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검증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로비에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거 쓰셔도 돼요.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사람과 마주쳤어요. 자기소개를 나누고 보니 그분은 김민수라는 정보기술 회사 대표였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오니 갑자기 스마트홈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깜빡이고 온도가 마구 올라가고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쓸데없이 복잡한 시스템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화가 나서 벽을 쳤더니 오히려 더 심하게 오작동했어요. 하는 수 없이 아까 만난 김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며 곧바로 왔어요. 아, 이거 간단한 문제네요. 네트워크 설정이 초기화됐나 봐요. 그는 몇 번의 조작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했죠? 우리 시스템이 좀 달라서 적응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매뉴얼 보내드릴게요. 김민수는 친절하게 스마트홈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외출했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귀가 시간에 맞춰 다시 적정 온도로 돌아오죠.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일본 시스템도 나름 효율적입니다만 이튿날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지하철 지연 예상. 버스 21번 이용 권장. 이 알림을 보고 버스로 갔더니 정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앱이 이렇게 정확하다니 놀라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경험은 계속됐어요. 일본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데 한국 지사의 시스템이 훨씬 선명하고 끊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쿄 쪽에서 연결이 몇 번 끊겼는데 서울 쪽은 문제가 없었어요. 박상우 부장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빌딩은 초고속 인터넷이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자동으로 전환돼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제 아파트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 바닥 난방, 온돌이라고 했나요? 정말 일본에는 없는 건가요? 김주연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써온 전통 기술을 현대화한 거죠. 정말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에 진정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심 감탄했지만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이 계속되던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배가 고팠지만 도시락도 떨어지고 편의점에 갈 힘도 없었어요. 문득 배달앱이 생각나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시스템이었죠. 곧 따뜻한 국수와 반찬이 도착했어요. 한국 동료 이준호 차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배달 문화에 적응하셨네요. 처음엔 싫어하셨잖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편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준호 차장은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출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이었다면 가족이 병원에 데려갔겠지만 여기선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고통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박상우 부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아니면 제가 차로 모실까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박상우 부장은 제 말을 무시하고 바로 안내했어요. 이미 예약해놨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로 가겠습니다. 일본어 통역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픈 와중에도 그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 일본어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장염이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 시스템도 놀랍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진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업데이트되고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었어요. 치료를 받고 회복실에서 쉬는데 병원의 말림이 왔습니다. 귀하의 처방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수령 위치 1층 약국. 모든 것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환자 중심의 디지털화된 접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유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지내?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팠던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칭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여기 병원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약국으로 가고. 유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네요. 그제서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의료 시스템 하나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날 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방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돌 난방이 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휴식이 필요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니 모든 업무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었습니다. 일본 본사와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고 문서 공유도 원활했어요. 이런 효율적인 원격 근무 환경은 도쿄 사무실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는 직접 끓인 미소시루를 가져왔더군요. 일본식 된장국인데 한국인이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웃사촌이라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웃이 가족처럼 중요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렌즈를 통해서만 이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복귀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일본 본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키라 이시다 이사님, 저의 직속 상관이자 멘토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국 지사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신다니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저보다 더 보수적이고 일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도 강했죠.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아파트의 게스트룸을 준비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공항에서 이시다 이사님을 맞이하고 함께 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시다 이사님은 창밖을 보며 연신 하는 소리를 냈어요. 역시 일본만큼 정돈되어 보이지는 않네. 자네 적응은 어때? 예상대로의 질문이었죠. 한 달 전이었다면 동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은 일본보다 앞선 면이 있어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해하셨어요. 나카무라 군, 자네 세뇌라도 당했나?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라는 건 상식 아닌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제가 현관문을 스마트폰으로 여는 것을 보고 이시다 이사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보안이라고 한다니. 열쇠가 제일 안전하지.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시다 이사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넓고 모던한 인테리어, 탁 트인 거실 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저녁 드셨나요? 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제가 설명하자 이시다 이사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도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 하지만 정확히 25분 만에 도착한 다양한 한식 요리들을 보고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시다 이사님이 피곤해 보여서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물었어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방을 데우려면 어떻게 하지? 제가 스마트폰으로 게스트룸 바닥 난방을 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요. 다음 날 아침, 이시다 이사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카무라 군, 이 바닥 난방 시스템 말인데 정말 편안하게 잤어. 일본의 에어컨 난방과는 차원이 다르군. 그의 입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칭찬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 이시다 이사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배달 문화, 스마트 시티 기술 등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비판적인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프로젝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어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리스크 분석 모델은 이시다 이사님의 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개발한 팀은 누구지? 그가 물었어요. 김주현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팀장입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인 분석이군요. 도쿄 본사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어. 미팅이 끝난 후 이시다 이사님과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카무라 군,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에 대한 자네 생각이 바뀌었나?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시다 이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단 하루 만에 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닐까? 이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멘토마저도 인정한 사실을 이제 저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시다 이사님이 떠나고 3일 후 갑자기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였어요. 이유인즉슨 한국팀이 제안한 모델이 일본의 금융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였죠. 이 소식을 한국팀에 전해야 했어요.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밤낮으로 준비했던 김주현 대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회의실에 모두를 소집했어요. 안타깝게도 본사에서 프로젝트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상대로 팀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금방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김주현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일본 시장에 더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면 되겠네요. 리서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회복력과 전문성에 감동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한국팀의 모델이 정말 혁신적인데 그냥 낯설어서 거부하는 건 아닐까? 결심했습니다. 도쿄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부사장님과 통화하며 한국팀 모델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리스크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 문화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부사장님은 제 열정에 놀란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 군, 자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하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전화를 끊고 한국팀에게 달려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프로젝트 계속 진행합니다. 단, 일본 시장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해요.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김주현 대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나카무라님.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 함께 야근했어요. 한국팀의 혁신적 모델과 일본의 금융 문화를 조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두 문화의 장점이 더해져 원래보다 훨씬 강력한 모델이 탄생했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훈련인 줄 알았는데 곧 진짜 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했어요.
당황한 팀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비상구로 이동하세요. 대피하는 과정에서 김주연 대리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우리 데이터, 백업 안 된 파일이 있어요. 그녀가 자리로 다시 뛰어가려는 순간 제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내가 가겠소. 제 안전보다 프로젝트와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제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다행히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상황을 통제했고 큰 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국 건물의 화재 대응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환기 시스템이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빌딩들도 이런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느냐는 것이었죠. 제가 한국팀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듯이 그들도 저를 팀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본사에 보낸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팀의 혁신적 접근과 일본의 안정적 방법론이 결합된 모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셨죠. 나카무라 군, 자네의 선택이 옳았어. 앞으로도 한국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이 성공은 제 마음의 마지막 장벽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파트의 온돌 난방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갔습니다. 일본의 에어컨 난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함이었죠. 그날 저녁 아내 유키와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제 서울로 와도 좋을 것 같아. 집도 찾았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봤어. 유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요. 우리도 준비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유키는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유키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은 창밖으로 높이 솟은 빌딩들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저 건물 진짜 높다. 타로가 외쳤습니다. 미카는 서울거리의 밝은 네온 사인에 매료된 듯했죠. 도쿄보다 더 반짝반짝해요.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긴장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이곳을 어떻게 생각할까? 현관문을 스마트폰으로 열자 유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이게 스마트홈 시스템이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넓은 거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너무 넓어요. 도쿄의 좁은 아파트에 비하면 거의 2배는 넓은 공간이었죠. 유키는 주방으로 걸어가 스마트 냉장고를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다 음성으로 제어돼요? 대단하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저녁이 되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유키가 추위를 느끼며 물었어요. 난방은 어디서 켜요? 제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온돌 난방을 켰죠. 몇 분 후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유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닥이 따뜻해요. 유키는 신기한 듯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녔어요. 아이들도 곧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워 온기를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좋아요. 마치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유키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난방 시스템 정말 대단해요. 일본에서는 왜 이런 걸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경험해보니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더라고. 온돌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래. 그날 밤 가족 모두 온돌 바닥의 따뜻함 덕분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유키가 말했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평소엔 아침마다 허리가 아팠는데. 아이들도 평소보다 훨씬 상쾌하게 일어났죠. 미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아빠. 여기 계속 살자요. 이튿날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등록시키고
유키와 함께 서울 구경을 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부터 북촌의 전통 한옥까지 서울의 다양한 매력에 가족 모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유키는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이 앱으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한국 생활 6개월째, 저희 가족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키는 한국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이웃 주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아내 소연 씨와는 벌써 절친이 되었더군요.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끈 한일 협력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본사에서 저를 한국지사 부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맡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일본 시장에 도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본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과 김민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민수가 물었어요. 나카무라 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생각하면 많이 달라졌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유키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온돌 난방은 정말 최고예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소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돌아가실 계획인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겁니다. 사실 본사에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을 일본에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김민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 시스템에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이루게 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온돌 바닥에 누워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타로가 한국어로 바닥이 따뜻해요라고 말하자 소연의 아들 민준이 일본어로 기분 이 데스네라고 대답했어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유키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하지 않아? 처음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는데. 유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릴 수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구나.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니. 바닥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장점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는 바로 제가 처음에 불평했던 그 바닥 난방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온돌 바닥 위에서 자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유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행복한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